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지금 현재 미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하락 중인 데다가 오늘 코스닥이 약 4%대 폭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질 겁니다. 매수 타이밍이 오는가? 저는 매수 타이밍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면 후회하나라는 걸 한번 알아보시죠. 네, 코스닥이 4%대 폭락을 했죠. 미 대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매수세가 실종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주차 영상이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차익 실현이다,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있던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은 늘 있어요. 팔고 있는데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매수세가 실종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이 불확실하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미대선이 불확실하면 주식이 하락하면 사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딱히 지금 현재 시장을 박살낼 만한 악재는 없습니다. 더불어 미증시도 현재 하락 중이에요. 지금 제가 찍을 당시인데 나스닥이 약 1.75% 떨어지고 있고 다우존스가 2.57% 떨어지고 있죠. 이건 지금 셉, SAP랑 보잉 등등 그 개별 악재가 있어서 지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포지수가 지금 15.57%까지 올라갔습니다. 공포지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왜 공포지수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거는 옵션에서 풋에 베팅했는지 여부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요. 자, 한 가지, 이때까지 못 사서 안달리던 분들 많았죠. 제가 추석 이후부터 약간은 좀 시장을 뜨뜻미지근하게 봐야 하고 좀 관망세로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불평불만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유동성이 얼만데, 지금 시장이 얼만데, 카카오가 얼만데, 약간 이러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셨던 분들, 지금 이제 하락 중인데 살 마음이 드시나요? 공포의 매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뭐 내일도 하락하고 그 다음날도 하락하고 계속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못 사요. 결국엔 못 삽니다. 이런 시장도 온다라는 겁니다. 항상 올라갈 수도 없고 항상 떨어질 수도 없어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일봉 흐름을 좀 보시죠. 약간 붙여 넣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사뭇 달라요, 움직임이. 지금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만 볼게요. 약간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로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코스닥은 하락 추세입니다. 천지차이에요, 두 개가 지금. 천지차이죠. 예. 근데 지금 코스피도 뭐 우격 따짐으로 얘기하면 하락 추세긴 해요. 이렇게 하락 추세긴 한데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근데 코스닥은 그러진 못했죠. 그래서 두 개 추세가 지금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지금 하단까지 왔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하락해봐야 이 정도 나왔다가 약간 요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뒤에 다시 떨어진다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이 추세는 지키려고 노력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못 지킨다면 실망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700 초반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약간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헤드앤숄더를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헤드앤숄더라고 하잖아요. 헤드앤숄더가 그려졌다. 사실 이거 헤드앤숄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그렇다 칠게요. 헤드앤숄더가 이루어졌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예, 거래량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헤드앤숄더는 없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 업종을 보시죠. 그럼 어떤 종목이 하락했나 라고 하면 오늘은 의약품 제조업, 바이오 중심으로 떨어졌겠죠. 당연히 코스닥의 대부분의 비중을 바이오랑 성장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화학물질 제조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이거 바이오죠. 소프트웨어 개발, 예, 이쪽,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전자부품 제조업, 기타 금융업, 기초의약물질 바이오죠. 의료용품 바이오죠. 기타 화학 제조업, 이것도 뭐 바이오랑 소부장에 들어가죠. 오디오 출판물 빅히트가 지난주에 빅히트 말씀드렸잖아요. 빅히트는 오를 일이 없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승할 만한 여지 없어요. 빅히트는 상승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아직도 팔고 싶어서 눈이 새빨간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지금 만약에 공모가까지 간다면 투매 나올 겁니다. 투매 나오면 그때 단타 여지는 있다 정도로 보이고요. KMW 5G죠. 예,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개별 이슈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 바이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화학 업종이 좀 빠졌죠.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빠졌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빠졌다.
제일 크게 빠진 게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자, 대주주 여건 강화로 매도가 일어나는 건가? 계속 이 이슈를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근 한 달째 팔아대고 있는 기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 달치 코스닥 매동인데요. 지금 기간은 계속 팔았어요. 지금 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몇 개 없죠. 예, 몇 개 없죠. 기타 법인까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아, 이걸 본다는 게 제가 깜빡했네요. 기타 법인이 어떤 종목을 팔고 있는지 봤어야 되는데, 예, 기타 법인은 보통 자사주 매도예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긴 한데, 지금 보험은 사실 이해가 돼요. 보험은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험업이 별로 안 좋죠. 예, 보험업이 별로 안 좋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험이 팔고 있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금융투자는 좀 모르겠어요. 금융투자는 그냥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옵션에 따른 매도가 대부분이고요.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약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 돈은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사모펀드는 작년부터 줄어들고 있던 게 라임 사태라든가 그래서 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고, 은행은 지금 현재 별로 좋지 않죠. 예, 은행은 좋지 않죠.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대출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를 했던 것들을 회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연기금은 지금 코로나 하락 때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굉장히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평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때 당시에 샀던 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캡 룰이라고 해야 되나? 걔들도 퍼센테이지를 유지해야 돼요. 그걸 계속 넘치고 있기 때문에 팔아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코스닥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봤어요. 19년 8월부터 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코로나 변동성 구간을 제외하고는 개인은 계속 샀습니다. 계속 샀어요. 지금 개인이 사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증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은 계속 샀어요. 자, 그러면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 주범은 기관이에요. 기관. 근데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이 그냥 시장가 매수로 계속 올려버렸죠. 코로나 이후에. 그 나머지 외국인은 뜨뜨미지근합니다. 지금 이제 뜨뜨미지근해요. 팔고는 있지만 좀 뜨뜨미지근하게 팔고 있다. 근데 약간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이렇게 샀어요. 샀는데 지금 투신이랑 사모펀드를 보시면 계속 팔고 있어요. 예, 얘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팔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환매 사태 플러스 개인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이런 엑소더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오늘 약간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하긴 했죠. 그게 지속될지 안 될지가 궁금한 겁니다. 기관이 약간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이렇게 파는 것도 참 이상해요. 여러 가지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팔 수가 있나 싶습니다. 코스닥 매수 전환을 위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계속 팔 것 같으면 한순간 오르르 파는 경우가 생기겠죠. 오늘 같은 케이스로. 이건 추측입니다. 약간 코스닥을 이대로 망가뜨릴 이유는 없어요.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특히나 기관은 한국 증시의 이해타산이 큽니다. 걔들은 한국 증시가 망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기관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전업 투자자들입니다. 기관이죠. 전업 투자 기관이에요. 얘들이 증시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금니 깨물고 팔고 있는 이유는 무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코스닥 매수 전환을 위해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에는 의료업종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거의 중심에 있었던 게 의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수급이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코스피 코스닥 매년 12월에 개인 투자자의 매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12월에 매도는 있었어요. 계속해서 있었고 12월에는 원래 매도 우위였는데 개인 순매수는 지속해서 상승했었어요. 계속해서 12월에 잠깐 파는 거일 뿐이지 이때까지 계속 샀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12월에 매도를 한 거로 인해서 지수가 박살이 났나요? 12월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죠. 있습니다. 있는데 지수가 계속 흘렀나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는 지수가 이런 개인 투자자의 12월 매도로 인해서 망가지진 않았다. 한순간 흔들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손가락 빨고 있던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겁니다. 투자의 기준보험입니다. 오늘
이런 흐름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어떤 흐름일까요? 저는 지금 케이스 1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스 1번에 조건이 몇 개 형성이 됐죠. 딱 롱바디 음봉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일 갭 하락한 다음에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오늘 종가쯤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요. 그거는 케이스 2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한 겁니다. 근데 몰라요. 여기서 지속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롱바디 음봉 그리고 이 한번 기어오죠. 한번 기어온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케이스 2번이었죠. 딱딱 케이스 2번과 1번의 콜라보였습니다. 약간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세우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케이스 1번의 조건이 발생했고, 내일 시초가에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면 아마도 단기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투매가 발생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매가 발생하면, 오늘도 투매죠. 투매가 발생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용이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 오냐라고 했으면 이제부터 슬슬 공포가 발생하면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일시불로 몰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는 미 대선의 변동성 구간입니다. 제가 그 주간 영상에서 미국 대선 당일에 얼만큼 변동성이 컸는지 보여줬잖아요. 마이너스 6.7%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금 일시불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산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흐름을 보여드렸던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간순간 흔들리는 건 많아요. 순간순간 흔들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지금 뭐 이런 구간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이렇게 상승해 있는데요. 지금 여기를 뚫어 올리면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삼성전자의 새로운 최고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가에 도달하는 순간이 뭔가요, 여러분?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가 돌파를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고, 신고가 돌파하는 순간 외국인 기관은 팔고 개인의 매수가 폭발할 겁니다. 그때 매동을 보시면 아마 외국인이 마이너스 막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폭락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쌍봉을 찍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5만원 초중반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사자가 보이면 뭐 그냥 뭐 바로바로 들어가야죠. 예, 바이든 트럼프의 현황은 이렇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체에너지, 전기차, SOC, 바이오가 바이든 섹터고요. 트럼프는 방위산업, 은행, 화석연료에너지, 포실 퓨얼이죠.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부정 섹터를 보시면 바이든 후보가 계속해서 유리해지면 대북주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IT 성장주도 지속적으로 흔들릴 겁니다. 결과 나오면 생각해 보시죠. 자, 네이버 주가 추이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한번 볼게요. 공매도랑 신용이랑 같이 보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흘러내리고 있고, 그럼 언제 사야 되냐라고 하면 25만원 가까이 오면 매수가 유효해 보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2주 전에 이때였나?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부터 하락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까지 오면 매수세가 폭발할 겁니다. 아마 못 샀던 애들 계속 들어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뭐 네이버 CG에 손잡았다, 스튜디오 드래곤, 뭐 네이버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어요. 이것들이 진짜 상승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이런 뉴스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얘들도 주가가 약간은 현재 과열돼 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의 로직을 생각해 보면 그래, 지금 현재 얘들 스스로도 과열이라 생각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해 주면 좋은 거예요. 지금 약간 코스피가 횡보할 확률이 높아졌네요. 삼성서울병원이 네이버 챗봇으로 비대면 의료 상담을 한대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삼성서울병원이면 빅스비로 비대면 하지 왜 네이버 챗봇으로 하지? 이게 신기하네요. 지금이 매수 적기인데 동학개미는 네이버 카카오 손절 시작. 대체 네이버 카카오 손절할 타이밍이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손절할 타이밍이 있나요? 여기서 샀나? 여기서 샀을 리는 없고, 예. 손절할 타이밍이 있나요? 대부분이 여기서 샀죠. 지금 개인 투자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이 매수를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19년 말부터예요. 거기서부터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왔는데 무슨 손절 타이밍이 있습니까?
카카오입니다.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30만원 초반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했었는데요.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보실래요? 네이버는 지금 현재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환을 어떤 애들이 하고 있냐라고 하면 외국인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네이버에 대해서는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의 매수가 실제 매수세가 아니고요. 공매도 상환을 위한 매수세인 게 여기 보이죠? 네, 보입니다. 여기 지금 떨어졌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지 않고요. 공매도 잔고가 늘었습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이 늘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줄어드는 타이밍 때 약간 오를 때 공매도 상환이 확 일어나고요. 이때 외국인이 좀 했습니다. 기관은 지속해서 팔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도 외국인, 개인들이 연초부터 계속 사고 있어요. 예, 연초부터 계속 사고 있고, 카카오는 좀 손절할 구간이 있네요. 지금 한 30% 정도 손해겠네요. 여기서 한 분. 그러면 안 됩니다. 30만원 초반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AI 스피커 미니 헥사 출시. 얘들 AI 스피커 있었지 않나? AI 스피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으로의 산업에서 AI 스피커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허투루 보실 거 아닙니다. 음성 데이터가 모이는 엔트리 포인트죠. 엔트리 포인트는 진입점이라 뜻입니다. 코스피 주간 순매수 1위, 개인 순매수 1위 카카오 증권에 이어서 토스까지 얘들 지금 증권업까지 진출했죠. 카카오스탁 예전부터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냥 보는 용도로 쓰지만 좋은 툴이에요. 교환사채 발행까지 했다. 투자를 위해서겠죠. 카카오가 3,396억 원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답니다. 이것들이 진짜 네이버 카카오 쌍으로 진짜 얘들도 지금 과열이라 생각하나 봐요. 셀트리온 주가 추이입니다. 셀트리온이야말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팔고 나왔습니다. 팔고 나왔어요. 여기서 팔았더라고. 그러니까 팔았는데요. 자, 지금 이건 아니지. 예. 지금 아직 지지선까지 못 왔어요. 예, 셀트리온 지지선까지 못 왔고, 셀트리온 자체의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은 저도 압니다. 예, 셀트리온 좋은 종목이고 누가 모르겠습니까? 많은. 지금 현재 단기적인 수급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게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환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이 사면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죠. 자, 그러면 코로나 진단키트 뉴스가 오늘 떴는데 꿈쩍도 안 했죠. 큰돈으로 외면해 미끄럼 타는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 실적 성장, 신약 개발 기대감, 목표 주가 유지 신형. 이거 나쁘지 않네요. 예, 이런 평가하는 거 보면. 목표 주가 유지예요, 유지. 예. 목표 주가 상향이면 별로예요. 셀트리온 허주마, 브라질 공공시장의 1년간 공급. 좋습니다. 셀트리온 견조한 실적 지속, 주가 상승 근거 충분, 이런 안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있었네요. 주가 상승 근거가 충분하다는 말은 네가 충분히 사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더 이상 살 생각 없다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으로 보이지만 조금은 기다려보자. 20만원 초중반까지는 좀 지켜볼 만도 하다. 어차피 뭐 중장 투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털컥털컥 살 필요 없습니다. 셀트리온 단타로 들어가신 분 없겠죠.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를 좀 추가했는데요. 현대차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19년 말에 공매도 상환 미친듯이 했어요. 이렇게. 예. 요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LG화학이랑 똑같죠. 그러고 나서 외국인이 계속 팔았는데요. 신기해요. 예. 이렇게 파는데 결국엔 기관이 공매도 상환을 했다는 건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럼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현대차의 실제 지분을 팔고 있다라는 거고 현대차의 상승은 개인 이익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 위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현대차를 살 이유는 없습니다. 현대 위아 제가 이때 샀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때 샀는데 자, 현대차는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여기 박스권이라고 할게요. 박스권 상단을 맴두르고 있었는데요. 그 찍고 내려오고 단기 추세를 깼기 때문에 결국에는 16만원대까지는 좀 보자. 여기서 행보하다가 떨어지면 14만원까지 떨어질 거예요. 수급이 악화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14만원대부터는 매수할 기회라고 보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게 품질 비용 3조를 반영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현대차 자체에 악재라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 자체가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수급 악화랑 단기적인 악재로 떨어질 때는 웬만하면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고 보입니다. 자, 외신입니다. 외신은 어떤가요? 지금 차이나 생션, 그 제재인데요. US 방산주들을 제재할 거라고 얘기했답니다. 예, 보잉, 럭키드 마틴, 방산주네요, 전부 다. 방산주인데, 이게 언제까지냐. 이번 주 말까지는 약간은 좀 결론이 날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 내용은. 그리고 EU가, US 보잉 케이스에 대해서 약간은 태클을 걸었어요, WTO에. 왜냐하면 얘들이 에어프랑스라던가 그런 애들 제재한다고 했죠, 미국에서. 그래서 보잉을 역제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EU랑 미국이랑 미-EU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다자간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도 그렇고요. 중국이랑도 그렇고요. 그리고 EU랑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EU에서 친한 거는 영국밖에 없죠. 브렉시트 한 이후에. US가 Historic Pace Continue. 지금 현재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네요. 6천만 명이 했답니다. 6천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네요. 이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불복하겠죠. 예, 그러면 또 유례없는 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진짜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US의 뉴 홈 세일이 떨어졌답니다. 예, 오늘 수치별로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우 모기지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이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는 거죠,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월스트리트이 낮게 열렸다. 바이러스 설지. 자,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티뮬러스 임파스라고 하면 답보 상태다. 지지부진하다라는 겁니다. 이 낸시 펠로시 이 사람 진짜 때려야 됩니다. 예, 그놈의 입정치 진짜 분명히 지난주 월요일까지 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 양반아. 안타깝네요. 정치인들은 진짜. 입만 살았어. 내신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준비 미흡이다. 이 리포트를 좀 보려고 했는데 유료더라고. 이것들도 진짜 한번 열심히 조사한 거니까.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조사를 했는데 16%만 미래차 생산을 위해 전환했다고 답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준비가 미흡하구나가 아니고요. 16%의 업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지? 돈 주고 봐야 되나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 이거? 저 업체들을 빨리 사야 돼요. 예. 트럼프 치적 미중 무역 전쟁에도 미국 제조업은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대급 개소리 기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PMI가 폭락했습니다. 전 글로벌이 다 그랬죠. 근데 그걸 들이대면서 훨씬 좋아지지 않았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데 월가에 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애들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다들 자기 이익에 의해서 결과를 냅니다. 변동장에도 B2 늘린 개미 못 갚은 돈이 13년 만에 최대다. 지금 신용을 계속 상환하지 않고 연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2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B2는 반대예요. 단기적으로 B2 하는 거지. 계속해서 좀 몰빵을 또 고점에서 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폭락 이럴 때 B2 하는 겁니다. 블루웨이브 기대에도 밋밋. 수혜주 베팅은 내년 2분기.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NH투자증권. 아직 덜 샀다 이거죠. 품질 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현대차 3분기 적자 전환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정치 경제 흐름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게 치료제 긴급 사용 신청 계속 발생하고 있죠. 백신부터 시작해서. 미 5차 경기 부양책 상원 통과 예상일이 지금 표류 중입니다. 표류 중이고 지금 이제 미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입니다. 그린 뉴딜 지수 발표 예상 기간이에요. 지금 현재. 크래프트톤 입찰 예상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예측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비하면 그렇게 뭐 나빠지진 않았다. 독일 IFO 기업 체감 지수도 예측치보다 살짝 안 좋게 나왔습니다. 독일은 현재 PMI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한 상태입니다. PMI는 제조업 지수예요. 제조업 지수는 50을 넘으면 호황이라 생각하는데 독일이 58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근원 내구재 수주, 듀어러블 구주죠. 그 다음에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옵니다. 12 소비자 신뢰 지수는 내일이 조금 좋게 나온다라고 돼 있고요. 내구재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내일도 지표상으로는 좋지 않다. 예,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지만 별
이슈가 없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코로나 지원금입니다. 내일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외에는 일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고요. 대통령 선거일 이후에는 MSCI 지수 변경이 있습니다. 뭐 SK바이오팜, SK케미칼, 두산중공업, 제넥신, 한미사이언스 등이 편입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편입일 당일날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 전부터 수급이 발생하죠. 그 테슬라만 하더라도 S&P 500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지속 상승했었죠. 자, 오늘 당일 보시면 이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시간에는 좀 떨어지고 끝났습니다. 둘 다. 양시장 모두 시간의 거래는 떨어졌다. 미증시 선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간에가 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요. 지금 개인은 코스피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개인은 코스닥을 샀어요. 코스닥은 3.71% 떨어졌습니다. 거의 4%대 폭락을 했죠. 2%만 떨어져도 빤스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뉴노멀이다 보니까 3.71% 떨어져도 사람들이 그냥 물음표입니다. 야, 예전에 10% 떨어졌어. 약간 이런 느낌. 코스피는 그 반면 버티고 있어요. 근데 상승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명백한 하락장입니다. 하지만 별로 안 떨어진 건 대형주가 받쳐줬다는 거겠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코스피를 보시면 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도 반등 한 번 없이 끝났습니다. 자, 추세를 보시면 그냥 하락 추세였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 그랬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요. 근데 기관은 하락하는 내내 프로그램 매수로 샀습니다. 자, 그럼 이 하락은 누가 이끌었나? 외국인이 계속 팔았어요. 개인은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관이랑 데칼코마니 이루면서 갔죠. 개인은 코스피를 계속 팔고 있는 이유가 저는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계속 팔고 있는 이유는. 대주주 요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자, 코스닥은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예. 코스닥에 개인 투자자가 많이 몰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탐욕적인 돈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나간 거는 당일 신용이겠죠. 당일 신용이 그 단타가 나갔을 건데요. 지금 저는 오늘 매수를 여기 그리고 시간에서 했습니다. 시간에 더 떨어졌죠. 이렇게 4번 매수했고요. 지금 그 기간이 그냥 매도 일변도였어요. 매도 일변도. 장마판에 잠깐 들어온 건 물음표죠. 왜일까? 왜 들어왔을까? 외국인은 계속 그냥 같이 기관이랑 그 난리 부스를 추다가 막판에 좀 매수하는 분위기였어요. 결국엔 매수가 잡혔죠. 예, 외국인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내일 시초가가 떨어지면 외국인이 계속 매수할 거예요. 외국인 계속 매수하다가 그 당일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니 시초가가 떨어져요. 여기가 어제 종가고 시초가 떨어져서 약간 이러다가 쭉 오를 거예요. 그러다가 좀 횡보하다가 이게 떨어지고 약간 요렇게 하다가 약간 요런 식으로 반등할 겁니다. 반등한다고 하면. 그럼 외국인은 어떨까요? 외국인은 요렇게 샀잖아요. 요렇게 샀잖아요. 샀다가 개파락 시작하면 쭉 살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외국인 흐름이 이래요. 예, 이거 데일리 단타 많이 쳐보신 분들은 외국인 흐름이 손에 꿰어져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미증시는 하락 중이고요. 한국 MSCI 펀드 지수도 떨어지고 있는 걸 보니 내 시초가는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심으로 안 좋고요. 더군다나 다우존스 중심으로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은 좀 채권적으로 몰리는 분위기죠. 채권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지금 팬데믹 확산 분위기로 망가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WTI 컨트랙은 지금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의 수요가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리야 뭐 지금 그냥 와리가리 그냥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간만에 골드가 하락하지 않네요. 안전자산으로서 약간은 1900달러 정도는 적정가다라는 게 지금 시장이 약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 밑으로 떨어지면 아마 금은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는 장이 참 어려울 겁니다. 제 주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 대선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가 호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악재는 예전부터 울고먹던 악재니까 이게 폭락을 불러오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매수세가 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살 사람이 없잖아요. 살 사람이 없으면 그나마라도 매수 호가에 쭉쭉 받치면서 사는 사람이라도 없다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애들이 발생할 거고 매수세는 실종이 돼갈 겁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많거든요.